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지난주 거세게 내렸던 비바람에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는 시원하다라기보다는 저녁 되면 이제 춥다라는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항상 몸 건강 우선적으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에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슬슬 제도권으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많은 국가들과 애널리스트들 또한 이 시장에 대하여 많은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한 비관론자이죠. 스티브 앵크 교수가 또다시 이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스티브 행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가격이 항상 롤러코스터를 탄다, 탑승전 안전벨트를 잘 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마치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엘살바도르의 관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 국가 경제의 악몽이 됐다. 시민들은 기술적 어려움과 재정적인 손실에 직면했으며 국가 신용 역시 타격을 입었고 국채도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참 내용을 보아하면은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그저 도박과 투기의 시선으로 볼 뿐 아니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또한 마치 카지노의 카드를 화폐로 지정한 것과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스티브 행크의 교수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 공인 암호화폐 지갑이죠. 치보의 실질적인 사용자 수가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국민은 약 640만 명 수준으로 실질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국민들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들이 치보를 사용 중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비트코인을 통하여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국민들이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스티브 앵크의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 높은 변동성과 사기에 대한 취약성에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앵크의 이제 바램과는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으며 시장은 확장되고 있는 중이죠. 과연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해도 3억을 돌파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와 같이 본인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본인의 명성에도 흠이 갈 수 있는 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에 이제 3억을 돌파해도 스티브 앵크의 경우는 비관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티브 앵크의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과는 다르게 현재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축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을 5분 만에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후에도 이제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수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양의 고래들의 지갑에 축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에서 9월 말부터 무려 85,700BTC를 축적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센티멘트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100에서 이제 1000개의 비트코인 보유 주소는 9월 말부터 무려 85,700BTC를 축적해왔다. 공급량의 무려 21.3%의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85,700개라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간이 채 2주가 안 됩니다. 현재 이처럼 여러 방면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소식처럼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세와 더불어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의 가파른 회복세, 비트코인의 채굴자들 또한 고래들과 마찬가지로 매도하지 않고 축적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트코인의 홀더들과 더불어 다가오는 공급 쇼크까지 현재 수많은 상승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연 플랜 B의 이야기처럼 정말 이번 연말 우리는 웃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맞이할 수
수 있을까요? 그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단 한 가지 이 시장은 점점 건강해지며 이제 막 스타트 라인에 서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미 SEC의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반려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스탠스를 취하며 재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무려 리플사에게 마지막 소송을 걸며 자리를 떠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기업이죠. 월리버에서 법률 고문으로 합류하여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금융 관련 높은 공직에 있다가 암호화폐 기업에 합류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에 대하여 비트코인의 총액이 세계 경제에 조직적으로 중요할 정도로 성장하기 전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조만간 그 순간이 올 것이라 전망한 영국의 재무장관이죠. 필립 해먼드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에 합류한 소식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말 좀 안 꼬였으면 좋겠는데 무튼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로 이직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 필립 해먼드의 경우는 런던 소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코퍼의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 설립된 코퍼는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등 400명 이상의 고객을 상대로 매달 약 500억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67,500달러 규모의 시리즈 B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코퍼의 경우는 얼마 전 XRP의 에어드랍으로 지급된 송버들을 이제 본인들의 커스터디 코인에 포함을 시켜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이처럼 고위 공직에 있던 인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합류를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감독원의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나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업비트에서 얼마를 주었길래 그 좋은 자리를 내놓고 나온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돌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정해지는 시점이 이번 연도 안에는 큰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엘살바도르의 정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는 소식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혹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시나요? 지난 9월 1일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한화 1,7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신탁의 경우는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전환할 경우 위험을 상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9월달 초에 조성을 했다면 현재 수익을 보고 있겠죠. 예상했던 바와 같이 현재 약 400만 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익으로 동물병원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 비트코인 신탁 수익으로 동물병원 건설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8월 의회가 승인한 비트코인 신탁으로부터 400만 달러 하나 약 47.8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 나이프 부켈레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동물병원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러한 수익의 일부가 사용될 것이라는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이제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아닌 그 수익만큼의 가지고 있는 달러로 얻은 이익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참 재미난 소식인데요. 수익금을 동물병원 건설에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뜬금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데다가 사용한다는 것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으니 말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여태까지 없던 국가의 수익 사업이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의 투자뿐만이 아닌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수익도 얻을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탄생이 국가의 수익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 인프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또한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소식들이 꾸준히 나온다면 법정화폐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다가오는 2022년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같은
판결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이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바구니에 지폐를 담고 가면 화폐를 버리고 바구니를 훔쳐갈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대표적인 국가이죠. 이제 과거 정부 주도로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었지만 대착에 실패하며 한 번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공항에서 항공권의 구매를 암호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공항 항공권 암호화폐 결제 지원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마이케티아 국제공항에서 비트코인 대시 페트로를 통한 항공권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결제는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전문 규제 기관 수나크립에 의해서 규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베네수엘라의 국영 항공사인 콤비 아사의 경우는 자국 암호화폐 페트로 결제를 지원한다고 2019년 발표한 바 있으며 또 다른 국영 항공사 투르피알 에어라인의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를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유즈 케이스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으로 말이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단순히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넘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혁신으로서 그 영향력을 글로벌 곳곳에 펼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은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와 남미가 시작점이 되겠죠. 이제 다가오는 10월 18일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승인 대기 날짜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 이후에 다음 날 19일도 추가적인 승인 대기 ETF가 존재하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7천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을 시작하며 이제 상승 궤도에 올라탄 비트코인의 경우는 연말까지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조 중심에는 단연코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가 있을 텐데 미국의 이제 SEC의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지난 9월 29일 1940년 투자회사법을 언급하면서 이 법과 이제 시카고 상품 선물 계약은 상당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한다며 CME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1940년 투자회사법은 투자 상품을 선보인 기업들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모든 투자사들이 SEC에 등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하는 법인데 이로써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게리 겐슬러가 CME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재차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은 투자사들이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여전히 승인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도 알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이미 ETF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EC 측은 꾸준히 ETF를 미루는 이유가 동일하죠. 규제가 미흡하다, 뭐가 부족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며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미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즉시 승인시킬 이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충격을 늦추면서 단계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개인적으로 올해 비트코인의 ETF는 결국 승인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결국엔 미국 정부에서 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 가파른 규제안들 또한 정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기적인 상승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기존의 주식이나 금에 투자를 했던 전통 투자자들의 자금이 옮겨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보다 길게 가는 불장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이 기록적인 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